핵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정권, 체제의 어떤 유지와 바로 직결되어 있고 그게 바로 대남 행령 노선화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포기할 것이다. 그걸 뭐 협상 카드로 쓸 것이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낭만적인 생각이다. 진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정보를 갖고 내려오지 않으면 또 한 번 세계를 상대로 하는 희망쇼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예. 다시 한번 남북 평화쇼를 통해서 이걸 한번 뒤집어 보려고 하는 그 목적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사례를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은 저 김정은 정권이 레짐 체인지가 되거나 무너지지 않으면 저기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봐야 될 거예요. 콩카콜라 지금 그 프로그램을 보시는 이 시청자분들께서도 대표님한테 사실 좀 듣고 싶은 얘기가 그러한 문제를 좀 대표님이 또 정치인이 하시니까 정치를 또 하시면서 그런 거는 좀 확실히 하겠다. 국가 정체성을 확실히 하겠다. 국가라서 그런 걸 좀 이 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 위해서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실제로 않을까요? 예. 그래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야당에서는 지연제가 많아서인지 아무도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국회의원이 113명이 있는데 네. 대여 투쟁에 전선에 나서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당대표 1년을 했는데 겁을 내서 아무도 안 나서려고 합니다. 단지 이제 우리 당 내부 총질은 열심히 하죠. 내부 총질을 해본들 자기가 손해 날 게 없거든요. 내부 총질하면 그걸 개혁파로 포장을 하거든요. 이 당은 희한해요. 내가 23년을 있었는데 23년 동안 이 당에서 소장개혁배라고 나와서 떠든 사람들 보면 그 대여투쟁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당내 총리를 뭐 해서 자기들이 커 올라간 사람이에요. 소장개혁파라고. 심지어 요즘은 나이 60이 넘어도 소장개혁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쳐다보면서 참 한심하다. 내가 이 당에 속해 있지만 한심하다. 내가 이 당에 있으면서 총대를 메고 대여투쟁을 한 게 내 23년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DJ 저격수도 해봤고 노무현 저격수도 해봤고 또 막말했다고 온갖 음해도 다 당해봤고 지금 혼각을 하는 이유도 이 정부를 견제할 야당이 힘이 없어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 당 의원들이 전부 새겨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뼈저리게 새기는 사람이 나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허물어지더라도 그거 주워 담을 그릇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당에서 투쟁하고 또 한쪽에서는 프리덤 코리아하고 내가 홍카콜라를 통해서 나는 밖에서 투쟁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양자가 같이 투쟁을 할 때 문정권이 허물어지는 데 대한 소위 주워 담을 그릇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교수님 지적에 대해서 저도 이 당의 일원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김정은이가 이제 오기가 어렵다. 네. 국제적인 여건이나 국내적인 여건도 오기가 어렵다. 이 정부에서 목을 매여서 좀 북에 예원을 하고 있지만은 쉽게 움직이기는 어렵다. 내려오더라도 엄청나게 찬반 양론이 극렬히 대립할 것이다. 그러면 더 큰 국론 분열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예. 그러면 북핵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는 방법이 이게 이제 미국은 제재를 통해서 비핵화를 우선하려고 그러고 북은 제재부터 풀어달라고 하고 핵은
포기하지 않고 미국으로 직접 위협하는 대륙간 탄도탄은 포기할 수 있다. 나는 그런 식으로 협상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예? 핵은 그대로 가지고 있대. 네. 파키스탄식으로. 대신 미국까지 가는 대륙간 탄도탄은 포기할 수 있다. 미국과 나는 그것으로 협상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제 그게 대한민국으로서는 참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렇게 예.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미국까지 가는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만 네. 북한이 포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일부 핵을 가져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만약에 협상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그야말로 재앙이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만약에 대표님 북한이 핵을 갖는다고 한다면은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본도 결국은 핵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북한이 핵을 갖도록 저거를 내버려둔다고 한다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지금 이 한반도 동북아 지역에서 만들어 놓은 국제정치 질서가 완전히 교란되는 그런 사태로 가게 될 텐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이 패권 국가로서의 어떤 그 위신이라고 하는 것도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전번에 한국 내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한국도 자체적으로 무슨 핵을 개발한다든지 네. 전술핵을 갖다 놓는다든지 네. 이런 지금 조치를 우리도 취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그 점은 미국도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그런 우방국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자신들이 정책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표님 보세요. 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그런 이야기를 미국과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 그게 지금 안 돼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지금.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떤 입장인가 하면요. 예. 북핵도 통일되면 우리 거다. 좌파들의 주장은 그겁니다. 북핵도 통일이 되면 우리 거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굳이 북핵을 폐기할 필요 뭐 있냐? 이 사람들은 연방제 통일의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이 되면 북핵도 우리 거다. 그 주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북핵 문제를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일본 같은 데 보면 지금 일본은 플루토늄을 재처리할 수 있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재처리한 플루토늄을 일본이 수만 톤을 갖고 있습니다. 핵무기라는 거는 하나만 개발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빵 찍어내듯이 제빵기계 찍어내지 그대로 찍어낸다는 겁니다. 재료만 있으면.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자기술이 발달해서 북한처럼 핵실험은 할 필요가 없대요. 소위 핵실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게 가속장치 이게 때려가지고 핵분열을 일으키는 그 실험인데, 그 실험은 전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그 실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미 만약 북한이 핵을 미국이 용인을 해주면 우선 일본이 핵무장으로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 들어가고, 우리나라도 이제 핵 재처리 기술은 없어요. 그 재처리하는 허가는 그 IAEA로부터 못 받았어요. 못 받았지만은 원자력을 한 지가 오래돼서 플루토늄이 엄청 많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재처리하면 우리나라도 단시일 내 1000기 이상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건 내 정보위 국방에 있으면서 전부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미국이 용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미국이 북핵을 용인한 채로 ICBM만 제거하는 수준으로 합의를 한다면 우리도 우리 살 길을 찾아야 될 겁니다. 네. 우리 살 길을 찾아야 네. 될 결국 그게 지금 모든 국가들이 자기 생존이 위협을 받을 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핵을 개발하든지 자신의 어떤 그런 생존을 찾기 위한 방법을 당연히 찾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IAEA 그 규정 보면요. 네. 자위를 목적으로 할 때는 탈퇴를 할 수 있어요. 네. IAEA 탈퇴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자기 나라가 핵 위협을 받을 때는.
IAEA에 탈퇴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예? 인도가 중국이 핵 개발을 하고 난 뒤에 인도가 위협을 받아서 핵 개발을 했다. 인도가 핵 개발을 하니까 인도의 위협을 받은 파키스탄이 핵 개발을 했다. 그때도 미국이 인정 안 했지만 사실상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북한이 지금 핵 개발을 했는데 저걸 폐기시키지 못하면 일본이 핵 개발하고 대만이 핵 개발하고 한국이 핵 개발하고 동북아에 이제 핵 도미노 현상이 올 겁니다.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쉽게 북핵을 용인하는 그런 협상은 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 못할 것이다. 난 그렇게 봅니다. 네, 저도 뭐 거기에는 10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진짜 미국의 고민이 있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요즘 그 미국 협상하고 남북 핵폐기 협상을 쳐다보면서 나는 김정은 참 그 외교 잘한다. 내가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조셉 윤이라는 그 미국의 국무성에서 한 30년간 북한을 다룬 그 재미 한국인 있지 않습니까? 북핵 특사 하시는 분. 네. 조셉 윤이 작년 10월에 가니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김정은이 하고 북한 외교관들 협상 잘한다. 미국이 이미 졌다.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합니다. 조셉 윤이. 그러니까 조셉 윤 입장은 저 북핵 폐기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미 만들어진 핵을 어떻게 폐기하겠느냐. 그럼 폐기 안 하고 동북아 핵 도미노 현상이 오도록 미국이 할 것이냐.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조셉 윤 말은. 결국은 우리가 자유책을 미국의 기대기보다도 우리가 자유책을 강구해야 될 그런 순간이 다가올 것으로 나는 봅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를 제가 한번 교수님한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미국의 우주군이 곧 이제 우주사령부가 창설이 됩니다. 네. 트럼프가. 우주군은 1985년 창설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그 미 공군 산하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우주 사령부를 창설한다고 합니다. 아마 금년 내 창설한다는 말도 있고 최근의 소식은 우주 사령부를 창설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주목할 것은 X-37B라는 무인 우주 항복선입니다. 왕복선인데 이게 소위 말하는 스타워즈를 대비한 신무기라고 하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4번째로 우주를 갔다 왔어요. 곧 5번째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재미있는 게 국방일보에도 보면 그게 나온 게 우주 무기로 신의 지팡이, 신의 몽둥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미국만이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 미국만이 개발한 우주 몽둥이란, 신의 몽둥이란 드로드 오브 가십니다. 신의 몽둥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 이야기를 노재봉 총리님하고 이야기하는 도중에 들었어요. 내가 오늘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 한 게 이게 묘하게 G.I. 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병헌이도 나왔던 영화인데 G.I. 조라는 영화에 이무기가 나와요. 이무기가 나오는데 그걸 그 위성에서 텅스텐 막대기라는 거예요. 중력을 이용해서 떨어뜨리면 그게 유성이 지구에 부딪히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아무런 이게 방사능도 없고 그냥 그 자체로 떨어지는 충격으로 한 일대가 다 적발해 버린다는 거예요. Now you're looking at an advanced weapon system we call Project Zeus. Each satellite contains 10 hollow platinum tubes filled with a tungsten rod. 3, 2, 1, drop.
그게 나는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영화하고 G.I. Joe 2에 나오는 영화로 봤는데 실제로 국방일보에 신의 지팡이 우주무기라는 게 나와 있고 또 그것을 지난번에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금년인가 작년인가 그때 그 기자간담회 때 15분만 하면 충분하다.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핵무기가 개발된 지가 75년이 됐습니다. 미국이나 소련이 핵무기를 제압할 수 있는 신무기를 개발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낭만적인 생각이겠죠. 뭔가 핵을 제압할 수 있는 신무기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북핵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할 때 미국의 우주방위 사령부를 만든다는 것이 과연 이게 핵 문제를 처리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지 나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아시겠지만 2004년에 북한의 그 용천역 폭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폭파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 태영공사가 쓴 삼청 서기실의 암호라는 책을 보게 되면 거기에 그 핸드폰이 테이프에 붙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김정일이 지나고 나서 그게 터져가지고 김정일이가 암살을 모면했다. 그래가지고 김정일이가 지시를 해가지고 3년간 이 3년간 북한 내 핸드폰을 일체 못 쓰게 했다고 합니다. 2004년부터 써도 2008년에 물론 쓰게 돼. 그래서 아직까지 그 용천역 폭파 사건의 원인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핸드폰이 붙어 있었다고 하는 거는 지금 확인이 되지만은 또 그 태영공사가 쓴 책을 보게 되면은 그 용천역을 지나가는 그 열차에 시리아 핵과학자 3사람이 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스라엘이 그 열차에 그걸 이 폭격을 했다라고 하는 폭발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 어떤 그 영국 작가가 그런 주장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의 방망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 용천역 사건이라든지 이런 북한 내부에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게 지금 많이 있거든요, 사실적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주에서 그런 신의 방망이를 이 북한 지역에다 떨어뜨린다고 한다면은 누가 했는지 좀 모르게 그 북한 지역에 대해서 어떤 치명적인 그런 손상을 가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새로운 무기다 이렇게 생각이 그러니까 됩니다. 그게 난 그냥 공상과학 소설에서만 나오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지난번에 노재봉 총리님 만났을 때 총리님께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과연 실제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은 지금 인터넷 쳐보면 신의 몽둥이 쳐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국방일보에도 그 국방 전문가가 쓴 글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핵무기 개발에 75년이 지났는데 핵을 능가하는 신무기가 과연 개발이 안 됐겠느냐. 근데 그 무기가 개발됐다면 결국은 지상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주에서 하는 우주전쟁의 무기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요즘 뭐 옛날에 스타워스에 나오던 광선 레이저가 지금 실용화됐다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실용화됐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핵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있을 때 미국이나 러시아 이 군사 강국들은 참 얼마나 우습게 볼까 그런 생각도 가끔 하기는 합니다만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이제 북에게 노예가 돼 가지고 마치 깡패한테 상납금을 매년 바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세월은 맞이해서는 안 되겠죠. 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북핵 문제에 관심을 쏟고 있는 사이에 미국은 지금 우주 사령부를 만들고 있고 사실은 미국이 우주 문제를 다루는
그 부처가 이 해군 공원 이런 데 60군데에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걸 이제 통합한다고. 예, 그렇습니다. 네. 통합을 해서 그걸 만들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북핵 문제에 온통 신경이 쏠려가지고 지금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21세기형에 맞게 군대를 지금 전부 다 그렇죠. 예, 재편해 나가는데 그러한 어떤 새로운 군사 기술이라든지 과학 기술을 거기에 맞게 지금 그러한 신무기를 개발하고 또 거기에 맞는 군 체제를 재편해 나가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오롯이 그냥 북핵 문제에만 이렇게 관심이 쏠려가지고 이게 지금 그러한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 너무 뒤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지금 그 안타깝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하는 거는 무장 해제입니다. 지금 방위산업도 지금 예산을 안 주려고 해요. 많은 무기 개발도 하지 말고 군대도 줄이고 복무기간도 줄이고 휴전선 초소 다 없애고 개성에서 내려오는 도로 새로 싹 닦고 철도 새로 연결하면요. 그 서울 오는 거 40분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하는 거는 무장해제입니다. 무장해제고 그것을 평화라는 이름으로 지금 전부 포장을 해서 하고 있는데 나는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저게 국방부인지 정말로 나라 국방을 지킬 그런 부서지 나는 의문스러워. 요즘은. 그리고 대표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레이저라고 하는 그 신무기 이런 것만 하더라도 지금 새로가 개발해야 되고 우리도 나중에 이제 결국은 개발해야 될 텐데 그렇죠. 레이저라고 하는 것은 대표님 전기가 엄청나게 드는 무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지금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를 보게 되면 그걸 탈원전을 한다. 아니 지금 여기 지금 그 안전하고 청정한 그런 에너지 원인이 되는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지어가지고 앞으로 지금 레이저 무기나 또 AI나 이런 데 들어가게 될 그런 전력을 더 확보를 해도 뭘 할 텐데 이게 지금 무슨 이 원자력 발전을 전부 다 폐기를 해가지고 전기가 부족하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서 수입해 온다. 이게 지금 대표님 넌센스 아닙니까 지금 이게 21세기에? 지금 예? 이 정부가 하는 것을 국민들이 좀 제대로 알았으면 하는 것이 소위 무장해제를 하고 낭만적 민족주의에 의거해서 연방제 통일을 하자고 하고 이런 허무맹랑한 짓을 하는데도 국민들은 지금 잠잠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콩카콜라 TV라도 해서 이걸 제대로 좀 알리고 국민들이 분기탱천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되는 것이 나는 정권을 담당하는 사람은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포기하는 이런 위험에 빠뜨리는 이런 정부는 내가 선거 24, 선거도 많이 해보고 그 다음에 정치 23년 해봤지만 난 처음 봤어요. DJ 노무현 대통령도 이러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DJ 노무현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거는 막 우리나라의 모든 그 방어 체제를 다 허무는 거 아닙니까? NLL 포기해버리고 영공 포기하고 그럼 뭐요? 영공만 포기하면 지상이라도 막아야 되는데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상도 포기했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국민들이 평화라는 말하자면 그 허울 좋은 그림 하나 가지고 전부 덮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참 국민들이 좀 더 알고 분발하고 경각심을 갖춰야 할 때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오늘 교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신여대 정외과의 김용호 교수입니다. 프로그램은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정치학적으로 그리고 국제 정치학적으로 풀어보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홍카콜라를 사랑해주시는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올해를 정리하는 12월의 마지막 날, 홍카콜라 가족 여러분들과의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꼭 함께 해주세요. 12월 31일 오후 3시에 만납시다.